일종지레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가운데에 받침점이 있는 것을 바로 일종지레라고 합니다. 여기에 힘과 작용점 이렇게 있어서 이 가운데에 받침점이 있는 것을 바로 일종지레라고 해요. 자, 가운데에 받침점이 있어서 움직이는 걸 어떤 예가 있었을까요? 바로 시소 타보셨죠? 자, 여기 가운데에 받침점이 있어서 양옆으로 움직이죠. 자, 이런 것을 바로 이제 일종지레라고 하고요. 예로 들으면은 시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울. 저울도 이 가운데에다가 받침점이 있죠? 이 옆으로 가면은 제대로 저울을 잴 수가 없겠죠? 저울 같은 경우도 일종지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집게 같은 경우도 있겠죠. 집게 같은 경우도 가운데 받침점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일종지레라고 합니다. 일종지레. 이 그림 꼭 기억하세요. 받침점이 가운데 있고 양옆에 힘점과 작용점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일종지레입니다. 자,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종지레. 이종지레란 무엇일까요? 이종지레란요. 작용점이 가운데 있고 힘팔이 작용팔보다 더 큰 것.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지레. 이종지레란요.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받침점이 있어요. 받침점이 여기 있고 여기에 작용점, 힘점이 이렇게 가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힘을 수축해서 작용점이 가운데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힘과 이득이 손해를 봅니다. 이거는 특징이 힘과 이득과 거리의 손해가 보는 거죠. 자, 왜냐면은 힘이 이 가운데 있으면 작용점을 더 크게 쓸 수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작용점이 있고 끝에 힘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손해적인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뒤꿈치 들기. 자, 뒤꿈치를 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작용점은 맨 끝에 있고 이렇게 힘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지만 이 종아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종지레, 뒤꿈치 들기 이런 것들이 이종지레에 대해서 특징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특징은 힘과 이득과 거리의 손해, 굉장히 손해적인 움직임을 만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종지레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런 이종지레입니다.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삼종지레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근육들은요, 삼종지레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삼종지레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삼종지레 같은 경우는요, 힘점이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에 있는, 즉, 힘이 가운데서 작용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삼종지레. 자, 받침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힘이 여기서 가서 이렇게 작용점이 움직이는 거죠. 자, 우리가 노를 젓는다고 해볼게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를 젓게 되죠. 그럼 제가 이렇게 기다란 노를 젓고 힘을 앞쪽으로 당겨서 더 큰 힘, 이 아래다가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손해롭지 않고 굉장히 유용한 그런 힘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삼종지레의 원리가 있고요. 대부분의 기구를 갖고 움직이는 운동들이 대부분이다. 팔을 구부렸을 때 제가 무거운 거를 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무거운 걸 자꾸 이렇게 잡아 당기죠. 이것이 바로 삼종지레의 그런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벨을 들고 하는 운동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팔꿈치, 굽히 이런 운동들이 삼종지레의 운동 중에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형태라고 힘을 잘 내기 위해서는 삼종지레의 원리에 대해서 하셔야지 훨씬 더 힘이 잘 난다는 거 여러분 잘 잊지 마시고요.